지난 시간에 우리 그 균등론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균등론, 특허 침해와 관련된 균등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균등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균등을 이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균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균등하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동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균등론을 적용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문헌 침해가 됩니다. 문헌적으로 침해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iterally 이제 그런 침해가 되는 것인데 균등이라 그러면 이제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전 동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반대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 또는 사소하다 이런 의미라고 또 한번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것이 이제 균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실질적이다, 뭐 사소하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판단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균등이라는 것은 당업자, 즉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이 사람은 우리가 당업자라고 하죠. 또는 평균적 전문가, 이런 평균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 용이하게 바꿔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균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A라는 그 부재와 B라는 부재가 있는데 그 평균적 전문가가 봤을 때 A가 있으면 물론 A를 쓰지만은 A가 없을 때 용이하게 그럼 B를 가져와봐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균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환 용이성이라고 하는 이 해석 방법이 좀 더 쉽죠. 이제 그것은 판사가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죠. 그게 평균적 전문가를 한 사람 증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바꿔 쓸 수 있느냐, 쉽게 바꿔 쓰느냐. 그럴 때 이제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소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이 치환 용이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균등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그런 범위까지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균등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무에서는 실제 이 치환 용이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등을 판단할 때도 이 구성 요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구성 요소를 전부 합친 전체를 가지고 균등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발명이 하나 있다고 해보시죠. 이것이 이제 이 A라는 왼쪽 면, A라는 면과 B라는 면, 그리고 A와 B를 연결하는 C라는 연결 부재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이 발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해품이 A와 B는 똑같아요. 근데 C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C 다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특허 청구 범위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고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원고가 이 피고의 실시 형태가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을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보니까 피고의 구성요소에 A와 B는 있어요. 그렇지만 C라는 구성요소가 없죠. 자, 이러면 이제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균등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C와 C-가 균등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균등하면은 특허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요소별 대비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체 대비 방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 이 두 가지를 전체로 비교를 해서 그 전체로서 균등하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전체 대비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균등론에는 두 가지 또 판단 방식이 있는데 이 요소를 요소별로 요소마다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요소가 모아진 특허 발명 전체로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래서 요소 대비 방식을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룰이라고 하고요. 전체 대비 방식을 invention as a whole 전체죠. 발명 전체 발명 전체로 비교하는 방식을 이제 전체 대비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원고의 특허이고 P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로 실시를 하고 있을 때 이 C와 C 다시를 비교해서 균등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요소 대비 방식이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균등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전체 대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는 요소 대비 방식을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를 전체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A와 A를 비교합니다. 똑같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B와 B를 대조해 보니까 똑같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른 거는 C와 C 다시가 다르죠. 그럼 C와 C 다시를 균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요소 대비 방식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전체 대비 방식을 가미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왼쪽 면이 철판이라고 하고 이 B를 목재면이라고 하고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하는 C를 못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특허 발명은 A 철판과 B 나무판과 그것을 연결하는 C 못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고의 실시 형태가 철판과 나무판은 똑같은데 이 C를 리벳으로 바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소 대비 방식은 A와 B는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것은 이제 판단해서 제외를 하고 못과 리벳이 균등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요소 대비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체 대비 방식은 못과 리벳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러니까 이 철판과 나무판 그리고 못으로 연결된 하나의 물건과 그 다음에 철판과 나무판 그리고 리벳으로 연결된 이 하나의 물건 이 두 가지 물건이 균등하냐 아니냐 즉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용이하게 치환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전체 대비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판례 입장은 미국의 판례가 그렇게 바뀌어 왔어요. 요소 대비 방식을 원칙으로 취하되 전체 대비 방식을 보충적으로 가미하는 이런 판단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균등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균등론을 이용해서 특허 청구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까지 특허 침해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행 기술 부분까지도 특허 침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허가 상대방의 이제 특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럴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가 어떤 선행 기술이다.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즉 원고의 특허 발명보다 앞서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공개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균등론을 적용해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공개된 기술은 이미 원고의 발명 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발명이기 때문에 원고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균등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까지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뭐 말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요. 이것은 이제 골프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골프공, 이제 골프공에 보면은 이 표면에 홈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딤플. 그런데 이제 홈을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홈을 형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골프공이 가급적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골프공의 그 이 회전과 그로 인한 그 바람의 저항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골프공이 많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 딤플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딤플이 형성 모양에 따라서 공의 그 골프공의 비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윌슨과 이제 던롭 둘 다 아주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들이죠. 그 이제 윌슨도 이제 골프공을 만드는데 윌슨에서 이제 어떤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받았느냐 하면은 이 골프공 이제 구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골프공의 딤플을 형성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형성을 했냐면은 이 구를 20개의 삼각형으로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20개의 삼각형. 20개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 삼각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개의 삼각형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삼각형을 다시 4등분합니다. 그 삼각형 안에 다시 하나의 역삼각형을 그려놓게 되면은 똑같은 삼각형이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구를 20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 각각의 삼각형을 또 4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분할하게 되면 총 80개의 삼각형이 이제 이 구에 나오게 되죠. 그 80개의 삼각형에 이 딤플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 골프공을 제작하는 이것을 이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던롭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골프공을 만들었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윌슨의 특허는 9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던롭은 9에서 출발하지 않고 20면체 그러니까 20개의 면을 가진 다면체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면이 20개나 되니까 이제 약간 멀리서 보면 둥근 모양으로 보이겠죠. 20면체를 만든 다음에 20면체를 다시 잘라서 이것을 이제 80면체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각 면마다 딤플을 형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고의 특허는 9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피고의 실시는 이것을 다면체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딤플의 배치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윌슨이 이것은 내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의 특허 방법과 지금 피고 던롭에서 실시하는 것은 이제 균등하다. 이렇게 이제 균등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행 기술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윌슨이 이 굴을 가지고 이 딤플을 배치하는 이 특허를 내기 이전에 이미 어떤 그 다면체의 그 딤플을 형성하는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설사 윌슨의 특허에 이 던롭의 그 기술이 균등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균등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균등론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균등론을 적용해서 발생하는 영역이 이미 공지 기술에 해당되는 영역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균등론에 대해서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균등론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